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수했던 마음이 수십 년 뒤 다시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인생 책장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중반의 첫사랑과 재회한 한 남성의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사연입니다. 김한수는 올해 65세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다 5년 전 은퇴한 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따로 살고 있어 집은 늘 고요하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한수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술 한잔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죠.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처음 알게 된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수에게 오래된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여는 대규모 동창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수는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정희, 그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죠. 1978년 봄, 17세의 한수에게 정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정희가 복도를 지나가면 한수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뛰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학 시간에 몰래 건넨 쪽지, 체육 시간에 슬쩍 바라본 그녀의 모습, 방과 후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으며 나눈 짧은 대화들, 그 모든 것이 한수에게는 보물 같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정희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이 끊어지면 그대로였죠. 한수는 정희에게 편지를 써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움만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동창회 당일 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예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이 깊게 패인 중년 남성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라며 넥타이까지 메고 집을 나섰죠. 저녁 6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한수는 40여 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모두 하얗게 센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웃음소리만큼은 여전히 17살 때와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연회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한수가 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은발에 단정한 옷차림의 그 여성은 분명 정희였습니다. 한수의 가슴이 다시 17살 때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한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멀리서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수야, 정말 너구나. 많이 늙었네. 너도 많이 변했어. 하지만 눈은 그대로구나. 어색한 듯 웃으며 나눈 첫 대화였지만 금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석진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부산으로 이사간 후에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 새 학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 정희는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30세에 같은 교사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었고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10년 전 이혼했다는 것, 지금은 혼자 살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웃으면 내 세상이 환해졌었어. 지금도 내 웃음은 그대로구나. 한수의 말에 정희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17살 소녀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아줘.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한수와 정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 한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너와 있으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지만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 공허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 아들 내외에게 폐가 될까봐 조심스럽고 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똑같아. 혼자 사는 게 자유롭긴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도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서로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가 반찬을 한수 앞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한수도 정희의 물컵에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이상해. 40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정희의 말에 한수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러워. 식사 후 두 사람은 동네 서점을 구경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한수는 아쉬워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나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5살 나이에 연애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가슴이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매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미술관을 구경하고,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수의 공허했던 일상에는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화로 나누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수와의 만남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침울한 표정으로 한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알았어. 내가 누군지도 알아냈고. 정희의 아들 민주는 어머니가 요즘 자주 외출하고 표정이 밝아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수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본 민주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하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들아, 엄마도 외로워.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입니까? 민주는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딸 수진이 어머니 친구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두고 다른 여자랑 만나시는 거예요?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이혼하셨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시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수진은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체면과 주변의 시선을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식들 체면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수와 정희는 각자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무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만난 건 아닐까?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 마음까지 포기할 순 없어.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수야, 나는 정말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하지만 자식들과 갈등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한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가족과의 갈등으로 정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우리 딸과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한수는 수진을 따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수는 딸 수진과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줄래? 아빠, 정말 그 여자분이 필요하세요?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혼자 집에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들려. 그분과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면 안 되나요? 너희들도 바쁘잖아. 그리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과 동반자가 있는 건 다른 문제야. 한수는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희를 만나면서 얼마나 삶의 활력을 되찾았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외로우실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수진아, 아빠는 이제 60대 중반이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남들 시선 때문에 행복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나? 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 첫사랑이었고 지금도 아빠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수진은 한참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을게요. 대신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한편 정희도 아들 민준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그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싫니?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생각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 너희들이 있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마음은 다른 거란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마음은 또 다른 거야. 아빠를 잊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식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최근 들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싶어요. 두 자녀 모두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한수와 정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자녀들과 대화한 결과를 공유했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좀 떨리네. 한 달 후 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수진은 정희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에 호감을 느꼈고 민준도 한수의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대신 행복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민준도 어머니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 놓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한수와 정희는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어릴 때 살았던 부산을 함께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정희의 옛집이 있던 동네를 걸어보았습니다. 40년 전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정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한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녔던 학교야. 서울에서 전학 와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그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편지를 써봤지만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어. 나도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새 학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저녁에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꿈 같아. 한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4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났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정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 다른 집에 살지만 자주 만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결혼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관계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서로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각자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틀을 보낸 후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동창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한수와 정희는 여전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희도 한수와의 약속이 있는 날이면 일찍부터 옷을 골라 입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정말 보기 좋아.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한수와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날 한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 나야말로 고마워. 늦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지금도 매일 통화하며 안부를 나누고 건강할 때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성숙하고 깊은 애정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첫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게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수와 정희처럼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이 결국 이해하고 축복해준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수와 정희의 이야기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과 희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진실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책장에서 들려드린 첫사랑과의 재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